봄에 산에 불 난 거 알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오면 불이 난 자리가 보이죠? 조금 탄 거는 갈색, 많이 탄 거는 아주 까만색. 그러면 이 까만색은 그냥 계속 까만색일까? 얼만큼 지나면 까만색이 없어질까? 그냥 시간 지나면 없어지겠죠? 나는 산이야. 산인데 이 산에 불이 났대. 불이 났는데 10년 전에 난 거래. 근데 10년 전에 난 걸 갖다 계속 생각하고 있대. 생각하면 이 산에 새로운 생명이 안 나오거든요. 새로운 생명이 나오면 그냥 끝이잖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우박이 떨어졌다. 왜 우박이 떨어졌을까? 그 우박이 떨어진 걸 나는 용서를 못하겠다. 폭풍우가 쳤는데 그 폭풍우가 몇 월 며칠 날 쳤는데 이 폭풍우를 갖다 나는 용서를 할 수가 없다. 왜 하필 나한테 폭풍우가 쳤을까? 나한테는 그냥 꽃길만 걷게 해야 되는데 왜 폭풍우가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비가 오고 폭풍우가 치고 눈보라가 치고 산이 타기도 해요. 그래도 산은 산이야. 안 없어져. 지구가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뭐 없어지면 없어졌지 안 없어진다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데 좀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것도 내가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고, 행복하게 안 살고 싶다고 하면 그냥 행복하게 안 살면 되는데, 그래도 하늘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이 원하는 게. 하늘이 원하는 게 내 안에 하늘이 원하는 거. 뭘까? 엄청 풍요롭고, 엄청 부자 되고, 엄청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난 그거 싫다는 거지. 싫으면 고생을 하면 돼. 고생은 하기 싫은데 따라가긴 싫다. 이런 거 이 세상에 없어요. 꽃을 키워봤더니 이 꽃은 어떤 느낌일까? 저 꽃은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단이 있으니까 화단을 가꾸는데 두더지가 생겼어요. 두더지가 저 집에 가면 농약을 안 친다. 지렁이가 많다. 가서 지렁이를 좀 먹어보자. 그 밥을 먹으러 나오면서 그렇게 이제 땅을 갖다가 헤집는 거거든. 땅을 헤집으면 꽃이 뿌리가 나는데 그 뿌리를 갖다 이렇게 올라오게 하니까 햇님이 뿌리를 파게 해가지고 꽃이 죽어. 그러고 저기 구근들은 또 두더지가 먹나 봐요. 튤립을 봤더니 튤립이 구근이 없어졌더라고. 깨물어 먹어서. 감자를 심었더니 감자도 군데군데 많이 없어졌어요. 딱 열흘 전이에요. 열흘 전에 화단에 나갔더니 두더지들이 또 막 이렇게 잔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더지를 어떻게 죽일까? 라고 했더니 저쪽에 있는 두더지가 저 불렀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너를 부른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더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저쪽에서 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면 이 몸을 어떻게 치료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 두더지. 아름다운 정원을 생각을 하는 거는 내가 몸이 다 나아서 이 몸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까? 어떤 느낌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름다운 정원이야. 그러면 자꾸자꾸 알아차리면 되죠. 내 아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이건 뭐지? 두더지. 그러면 우리 아들이 정말로 깨어나가지고 환하게 웃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걸 갖다가 자세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뭐지? 정원. 그러면은 두더지를 생각할 것인지 정원을 생각할 것인지 알겠죠? 내 두더지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순간 저쪽에서 두더지가 저를 불렀단 말이죠. 계속 해가지고 새끼들도 낳고 할게요. 이 뜻이 들어있어요. 내 행복을 막는 건 누구지요? 나를 행복하도록 허용하는 거는 모든 건 다 나한테서 시작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 아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이건 뭐지? 나한테서 찾으면 되죠. 직장을 다니는데 일을 하기가 진짜 싫잖아요. 근데 월급은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갖다가 그냥 한꺼번에 확 그만두지는 못하고 더러운 민원을 끊임없이 불러요. 그렇게 불러서 내가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어요. 주변에 알리고 그만두거든요. 그렇게 해야 될까? 태어나 보니까 내가 원했던 집안이 아니래. 아버지한테 왜 이런 집안에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얘기도 하고, 왜 아버지는 돈이 조금밖에 안 되냐고 따지기도 하면은 아버지는 어떤 느낌일까?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결정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 집안이 아니면은 내가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집안을 찾아왔대. 그러면 부모님은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그냥 모든 역할을 다 하셨는데 밥도 줬대. 옷도 입혔대. 비바람 피할 수 있게 집에다가 따뜻하게 이불도 덮어줬대.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이 집안에 태어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났대. 그럼 이제 내가 그동안에 아버지를 갖다 오해한 거 있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눈을 감고 아버지 손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손을 잡아주면 되겠지. 차례 지내거나 제사 지낼 때 여자들이 전을 붙이잖아요. 전을 붙이는데 전을 갖다가 하루 종일 붙일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루 종일 붙였는데 전을 갖다가 먹으라고 하면은 먹혀 안 먹혀? 왜 안 먹힐까? 한 방울도 먹지도 않았는데. 냄새? 냄새를 맡아서 사과를 깨물어서 먹었는데 이거는 입하고 요 몸이 먹은 건데 머리가 먹었다고 생각해. 전을 붙였는데 전을 갖다가 이걸로 안 먹었는데도 얘가 먹었다고 생각한대. 그래서 더 이상 들어오지 말래, 전이. 그 미식미식하대. 기름 냄새를 하루 종일 맡아서. 그러면 야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고 그냥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야만 속이면 되겠다, 그죠? 우리 아버지를 손을 갖다 놓고 손을 꼭 잡아주면 그러면은 진짜로 손을 잡았다고 얘가 생각해. 그럼 이 파동이 아버지한테 가겠지. 아버지가 생각할 때 우리 아들이 나를 갖다가 사랑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 아버지가 나한테 팍팍 얘기하다가 팍팍 얘기 안 하겠죠. 그거예요.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은 얕은 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깊은 꿈.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내가 깨어나게 하라는 게 깨어나면 되잖아요. 아, 이건 꿈이었었구나 이렇게. 내가 가슴에 맺힌 것들 있잖아요. 하나씩 다 꺼내가지고 명상으로 하면 돼요. 미리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사람밖에는 없어요. 미리 감사하면서 하늘에 감사를 올리면서 한번 살아봐봐요. 개 같은 성격이 뭔 성격일까? 우리 주인이 이 간식을 줬는데 이 간식을 준 거에 대해서 값을 갖다가 내가 한 번 웃어야 되는데 어거지로 두 번 웃을까? 이렇게 하면서 간식을 먹는 건 아니지. 그냥 나한테 오는 건 다 선물이에요. 내가 훨씬 더 그 아양을 잘 떨면 내일도 줄까? 이렇게 하면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 순간에 감사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꼬리 흔들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먹는 거잖아요. 우리도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선물이에요. 하늘이 나를 갖다가 큰 선물을 줄 때는 큰 고난을 먼저 줘보고 작은 선물을 줄 때는 작은 고난을 먼저 줘보는데 그 고난을 줬는데 꽁알꽁알한다. 그럼 옆집으로 가겠지. 복이. 모든 건 다 좋은 거예요. 하늘이 나를 최선의 길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기회가 됐으니까 아까 엄청 예쁜 아가씨 일어나가지고 얘기한 거 들어봤죠? 아주 심각하게 아파요. 그래서 살지 안 살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힘을 짜내고 산 게 너무 억울하대. 이렇게 죽을 수가 없대. 내 안에 하늘은 벌써 결정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저항하고 있어. 그냥 하늘한테 잘 보여가지고 하늘이 결정할 수 있게 그렇게 내어 맡기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늘이 좀 그 정성이 갸륵해가지고 봐주면 더 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저항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받아들이면서 통증이 오면 통증한테 그냥 훅 들어가가지고 스며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넣어놨어요. 등록한 회원한테 연락을 할 기회가 돼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갖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제가 그걸 거기에다 썼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가지고 아니 쓰지는 않았는데 정말 파리한 공주가 신하가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그렇게 공주를 갖다가 좋아했었는데 현생이 이제 남편이 됐지. 남편이 됐는데 그 남편이 숨 쉬는 것까지 관리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진짜 맞대. 그런데 그 리딩 할 때도 그렇고 세션 받을 때도 그렇고 파동이 엄청나게 컸었대요. 남편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굉장히 그런 거 다니지 마라 라고 하면서 되게 힘들게 했다는데 요번에도 여지없이 남편이 알게 됐대. 그 알게 되는 거는 왜 알게 됐냐면 남편을 갖다가 굉장히 의지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나 이거 좀 알아서 나 좀 잡아주세요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 남편한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제 잘 될 거야. 어차피 자기가 깨어날 거야. 이 깨어난 걸로 남편도 살아나고 자식도 살아날 거거든요. 전생 치유하고 나서 훨씬 더 힘들어요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기뻐해야 돼요. 왜 기뻐해야 될까? 10년 20년 늙혀 먹을 걸 갖다가 압축을 했대. 10년 20년 괴롭힐 걸 갖다가 압축을 했으니까 좀 잠깐 힘들겠죠. 힘든데 그걸 갖다 의심하면 어떻게 되지? 예전에 살던 대로 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도 그 의심은 무지하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거거든. 밟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럼 무지는 공부하면 되지. 무명은 공부하면 되지. 내가 나를 갖다 성장시키는데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깨어나고 내 가족이 깨어나고 내 자식이 깨어나고 얼마나 좋아. 깨어나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혹시라도 내 마음에 맺힌 사람들이 있으면 꿈인데 어때 뭐 데리고 와가지고 손을 잡으면 되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다. 그러면 그 어린 시절로 가가지고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으면 아버지가 했는데 이 아버지의 그 눈빛을 아직도 이 어린이가 기억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가, 계속. 이걸 갖다 정리를 안 하면 다음 생에도 때리는 아버지를 만나겠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버지를 갖다가 굉장히 근사한 아버지로 만들고 나를 반짝반짝이는 어린이로 만들어서 환하게 서로 보고 웃는 모습으로 만들면 그 모습이 사라진다. 그러면 다음에 내가 아버지를 선택을 할 때 그 숙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때리는 아버지는 안 선택할 거 아니야. 그죠? 우리 엄마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험하게 돌아가셨다.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지? 그 시절로 가가지고 굉장히 편하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으로 세팅을 하면 되잖아요.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제가 제대로 엄마 노릇, 아내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우리 아빠가 병원에 있어요. 네. 근데 며칠 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종종 있는데 참 괜찮고 그런 사람인데 알코올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잘 케어를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빠가 그런 아빠니까 사업 잘 하고 이랬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아빠 일 주말에 또 아빠 도우고 이러느라고 애들끼리 놔둔 거죠, 주말에.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뻐해주고 이렇게 키웠는데 뭐 중학교 들어가고부터는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 아빠가 이제 조금 성격이 욱하는 게 있는데 애들이 이뻐하는데 어쩌다가 제가 이제 좀 책임감이 조금 없기도 해요. 그래서 애들이 못하는 거 보면은 아빠한테 일러서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빠한테 일러서 아빠한테 해결하게끔 하니까 아빠가 몇 번을 애들을 때렸어요. 맞고 딸도 맞고. 그래 그거를 애들이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있고
아, 네, 그 딸은 지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뭐 말만 하면 이제 그게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얘기 도중에. 그래서 가슴 아프고 다 공부도 잘하고 머리 좋고 뭐 딸도 법대 나오고 막 그 정도로 괜찮았는데 항상 칭찬 못 해주고 사랑을 안 해줬다고 이제 애들이 그러거든요. 그거를 제가 인정을 해요,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은 가장 답답한 게 이제 그러면 엄마가 저기 아들을 봤을 때 많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지금 변했죠. 처음에 막 애가 노랗고 말라갈 때는 그러면 네. 이렇게 이제 변했는데 네. 그러면 나는 안 변할까? 딸은 안 변할까? 딸도 변하겠지. 남편은 안 변할까? 남편도 변하겠지. 여기가 그런 곳이에요. 아들 며느리가 이혼을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는 분들도 계시죠. 조손 가정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두고 굉장히 딱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손자는 어떻게 클까? 딱하다. 어떻게 딱하게? 아유, 부모도 없이 내가 이렇게 키우는데 부모 사랑도 받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나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손자가 엄청 띨띨하게 커. 똘똘하게 클 수가 없어요. 부모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라고 하면 가의 하늘을 갖다가 내가 경멸한 거야. 엄마가 돼가지고 조금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 야들은 띨띨해야 돼.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지금. 누가? 아들, 딸이? 그거 저도 못 놓고 있고. 아들, 딸이 못 벗어난다는 거는 거짓말이야. 내가 못 벗어난 거예요. 옛날에 못 해준 거를 막 더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네. 그게 가들을 갖다가 못 믿어서. 가들의 하늘을 갖다가 경멸을 해서. 가들을 갖다가 함정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끝끝내 잡고 있는 사람은 나라고. 그러면 엄마가 그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죄책감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그게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다른 방법을 선택을 했겠죠. 근데 그게 최선이었어. 내가 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변한 거 봐봐요. 처음에는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네. 막 바람만 불어도 무서웠고 먼지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만 해도 지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병 날까봐 걱정했던 총각이에요. 근데 저렇게 변했잖아요. 다른 사람 기공유도 해주잖아. 내 하늘도 있고 아들의 하늘도 있고 딸의 하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을 갖다가 계속 안 됐다고 하면 그거는 하늘에 도전하는 거지. 딸은 그런 식으로 업을 갚아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업을 갚아나가는데 내 눈에 꼴보기 싫다고 그 업을 갚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때까지 살아온 내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 내 살아온 삶이 완벽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도 완벽할 거고. 어차피 좋아질 건데 지금 좋아지면 어때? 천천히 좋아지지 말고. 저러기 전까지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꾸 엄마 계속 과거에 매여 있어. 우리 아저씨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인데 알코올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맞는 말이야. 사업이 잘 됐는데 지금 이래요. 이거 계속 과거 잡고 있는 거잖아. 왜 잡는데요? 매일매일이 선물인데 오늘 하루만 보고 살면 되잖아요. 지나간 게 완벽했다고. 지금도 완벽하고 앞으로도 완벽할 거라고. 내가 끊임없이 우주에다가 나는 부실한 사람이라고 우리 가족은 몽땅 부실하다고 계속 주문을 넣잖아요. 산에 폭풍우가 쳤는데 그거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럼 어떻게 돼? 새로운 풀도 나고 새로운 나무도 나야 되는데 그걸 갖다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고집이 센 여자네. 고집의 뿌리는 공포예요. 공포 찾아보세요. 내 거 안 뺏기려고 하는 공포. 그런 게 있어요. 그 전에 기회가 많아요. 똥을 먹기 전에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똥을 먹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무슨 신호를 갖다 끊임없이 보내줘요. 그 보내줄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지극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똥을 안 먹어도 돼. 근데 저기는 먹어봤더니 너무 맛이 없더래.
그래서 자기를 믿고 감사만 하면 된대. 어떻게 믿을까? 내가 그린 그림이다. 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누가 그리지 않았어. 만약에 저 사람이 그려가지고 나한테 줬다고 하면 이건 큰일 나는 일이야. 왜냐면 저 사람의 노예로 살 수가 없는 거거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가 어디서 나올까?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나는 감사가 요렇게 가지고 어디쯤 나올까? 여기서 나올까? 여기서 나올까? 여기서 나올까? 여기서 나올까? 여기서 나올까? 여기서 나올까? 엄마 여기서 나와.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예, 계속 두더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딸 어떡하지? 두더지야. 우리 아들 어떡하지? 두더지야. 내 남편 어떡하지? 두더지야. 네. 그럼 정원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모든 일에 정원. 예, 어떻게 정원? 이제 잘 바꿔야죠. 어떻게? 우리 가족. 남편이 막 가장으로서 막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 남편의 얼굴을 그리고, 그리고 내가 이 가족들을 보면서 쌩글쌩글 웃는 얼굴을 그리고, 그리고 아들, 딸 다 각자 굉장히 자기가 자기라서 좋은 그런 얼굴을 그리면 되잖아요. 네,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아니요, 항상 날마다 감사하면서 30일. 네. 30일을 꼭 해야 돼요. 30일 꼭 해야 돼요. 네. 28일을 해야 되는데 그 28일의 뜻이 4, 7, 28이에요. 그러면 4는 동서남북이야. 세상을 뜻해. 그리고 7은 생명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28일 동안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네,